안녕하세요. 다빈치 스탁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금태환 제도의 중지 이후 미국은 달러 패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어떤 경제 정책과 외교 전략 등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금태환 제도는 1944년에 출범하여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고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통해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국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도 생겨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해야 했는데요. 이는 달러의 가치 하락과 금태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피는 기축통화국이 직면한 구조적 모순에 대해 비판하며 브레튼 우즈 체제는 결국 붕괴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의 주장은 즉각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달러의 강력한 지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1971년 닉슨 행정부가 금태환의 중지를 선언하면서 트리핀의 경고는 현실화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새로운 경제 및 외교 전략을 통해 국제금융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게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1974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과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협의한 페트로달러 체제인데요. 이 협정이 체결되던 1970년대 초반 사우디아라비아는 제4차 중동 전쟁, 인접 국가인 이란으로부터의 위협 등 정치적, 군사적 불안정이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를 약속받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는 거래였죠. 이 체제는 오히려 금태환 제도보다 더 강력한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 국채에 재투자했고 이는 미국의 골칫거리였던 재정 적자를 메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칠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바로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인해 중동 지역의 석유 생산이 급감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당시 이란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집권 세력이던 팔라비 왕조는 붕괴되었고 오랜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루올라 호메이니가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 호메이니는 헌법 제정과 정부 구성 등을 통해 시아파 중심의 이슬람 공화국을 설립하죠. 하지만 이웃나라 이라크는 이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왜냐하면 이라크는 수니파가 주도하는 국가로 이란의 혁명의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시 대통령인 사담 후세인은 중동 패권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80년 9월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이란을 침공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라크가 우위를 점했지만 민병 때까지 동원된 이란의 반격에 후퇴하게 되는데요. 이후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양측 모두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기록했고 승자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비극은 제2차 오일 쇼크를 불러오게 되죠. 석유 가격은 급등하여 배럴당 13달러였던 유가는 30달러를 넘어서게 되고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데요. 이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고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어 무역 적자가 커지게 되죠. 이와 같은 경제적 충격은 물론 수많은 인명 피해로 인해 유엔이 적극 중재에 나선 결과 이란, 이라크 전쟁은 발발 후 8년 만인 1988년 8월에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전쟁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쿠웨이트였죠. 게다가 중동 패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가 석유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1990년 8월 무력 침공을 감행합니다. 이러한 이라크의 위협을 느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페트로달러 체제의 1등 공신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을 미국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라크의 도발은 금태환 제도 이후 힘겹게 구축해온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었죠.
이에 1991년 1월 17일 미국 중심의 다국적 연합군은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는 대규모 공습을 통해 이라크의 주요 군사 및 인프라 시설을 초토화시킵니다. 한 달 뒤인 1991년 2월 24일 다국적 연합군은 100시간의 지상전을 통해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며 휴전을 이끌어냅니다. 특히 미국은 CNN을 통해 최첨단 무기들의 공습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소련의 붕괴와 함께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했음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죠.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어 글로벌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걸프 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네트워크 통신 기술은 199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어 인터넷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고 IT라는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닷컴 버블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버블이 정점에 달했던 2000년대 초반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알카에다에 의한 9.11 테러는 뉴욕 증시에 추가적인 폭락을 가져왔죠. 이에 미국은 2001년 10월 7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며 알카에다의 근거지인 아프가니스탄에 무자비한 폭격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후 나스닥 지수는 테러와 전쟁, 버블의 붕괴까지 더해져 고점 대비 78%가량 폭락하며 많은 기업들의 파산과 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경제 성장의 둔화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과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2002년부터 미국 경제는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새로운 가구 형성이 활발해지면서 주택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저금리로 인한 대출 이자율 하락은 이를 가속화했죠. 또한 주택시장의 회복은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 자산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회복은 이라크 전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2007년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이 사건은 월가의 대형 투자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